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이번에는 알퐁스 도데의 두 여인숙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7월의 오후, 님모에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푹푹 찌는 더운 날씨였지요. 하늘을 가득 메운 은빛 태양 아래 올리브 나무와 작은 떡갈나무 사이로 끝도 없이 펼쳐진 하얀 길에는 먼지가 일고 있었습니다. 그늘진 곳 하나 없고 바람 한 점 불지 않더군요. 길에선 아지랑이만 피어오르고 날카로운 매미의 울음소리가 바쁜 길을 재촉하기라도 하듯 귀 아프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이글거리는 태양빛 소리 같았지요. 나는 2시간 전부터 황량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연 먼지 속에서 커다란 집들이 허옇게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겠어요. 생뱅상이라고 부르는 말을 갈아타는 역이었습니다. 농가가 대여섯 채 있었고 붉은 지붕의 긴 헛간과 말라빠진 무화과 나무 틈 속에 빈 물통이 있었습니다. 길 끝에는 2채의 여인숙이 마주보고 서 있었고요. 여인숙 주변은 어쩐지 재미있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새로 지은 큰 여인숙이 있었는데 활기가 넘쳐 흘렀지요. 문도 활짝 열어놓았고 문 앞에는 역마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마구를 벗긴 말들의 땀에 젖은 몸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마차에서 내린 여행객들은 담장 및 얕은 그늘에서 서둘러 한 잔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노새와 마차가 꽉 들어차 있었고 서늘해질 때를 기다리는 집마차꾼들은 헛간 밑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외침소리와 욕지거리, 테이블을 내리치는 주먹소리에 유리창 부딪히는 소리, 당구공 소리, 레몬주스 병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섞여 들려왔고 이 소란통에도 유리창이 흔들릴 정도로 크게 노래하는 즐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아름다운 마르고통, 해 뜨면 일어나 은빛 물병을 들고 세무로 갔다네. 반면 맞은편 여인숙은 빈집처럼 조용했습니다. 문간에는 잡초가 들쑥날쑥 자라고 덧문은 부서진 데다가 문에는 썩은 작은 나무 판자가 낡은 깃장식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문 앞 계단도 길에서 주운 돌로 괴어 놓았을 뿐이었고요.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서 이곳에 들러 한잔한다는 것 자체가 큰 동정을 베푸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 같았습니다. 여인숙에 들어서자 황량하고 음울한 분위기의 기다란 홀이 나왔습니다. 커튼도 없는 커다란 세기의 창문으로 들이닥치는 눈부신 햇살이 방 안의 분위기를 더욱 음울하게 만들었지요. 삐걱대는 테이블 위에는 먼지가 잔뜩 낀 유리잔이 굴러다녔고 낡아빠진 당구대에는 4개의 구멍이 쪽박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누른 소파와 낡은 계산대가 불쾌하고 칙칙한 공기 속에 잠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놈의 파리들이 얼마나 많던지요. 그렇게 많은 파리를 본 것은 난생 처음이었어요. 천장과 창문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심지어 유리잔 안에까지 무리를 지어 있더군요. 문을 열자 파리가 붕붕대며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날개가 쉴 새 없이 퍼덕이는 것이 마치 벌집에 들어온 느낌이었다니까요. 홀 안쪽 창문 앞에서는 한 여자가 서서 바깥을 내다보느라 정신을 팔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자를 2번이나 불렀지요. 여기요, 주인 아주머니. 천천히 몸을 돌린 여주인의 얼굴은 가난한 농부의 아내처럼 주름투성이에 거칠거칠하고 얼굴빛도 흑빛이었습니다. 어느 고장에서 할머니들이 쓰는 것과 비슷한 길고 붉은 레이스 두건으로 얼굴을 감쌌더군요. 그런데 여주인은 늙은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어 늙어 보였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눈물을 훔치며 여주인이 물었습니다. 목 좀 축이면서 쉬어가려고요. 여인숙은 매우 놀란 듯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여기 여인숙 아닙니까? 여주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지요. 여인숙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앞쪽으로 가보지 그러셨수.
그쪽 분위기가 더 좋던데. 저한테는 너무 밝은 분위기라서요. 이곳이 더 좋습니다. 나는 여주인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내가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여주인은 분주하게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서랍을 열고 술병을 꺼내고 잔을 닦고 파리를 쫓으면서 말이죠. 단 한 명의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온갖 부산을 떤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가끔 불쌍한 여주인은 일손을 멈추고 잘해낼 수 없다고 절망하는 듯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곤 구석방으로 가더군요. 큰 열쇠 꾸러미가 흔들리는 소리와 자물쇠가 힘들게 열쇠를 맞추는 소리, 빵 반죽 통을 뒤지는 소리, 후후 불어 먼지를 날리는 소리, 접시를 닦는 소리들이 들려왔지요. 그 소리에 섞여 크게 한숨 쉬는 소리와 숨죽여 흐느끼는 소리도 들리더군요. 15분 정도 부산을 떨더니 여인은 금포도 한 접시와 오래돼서 돌처럼 단단한 복회로빵, 막포도주 한 병을 내놓았습니다. 드세요. 이 이상한 여주인은 말했습니다. 그리곤 조금 좀 서 있던 창가 자리로 급히 돌아가 버리더군요. 나는 포도주를 마시며 여주인에게 말을 붙이려 했습니다. 손님이 별로 많지 않나 봅니다. 휴, 무슨 말씀을요. 아예 없지요. 하지만 이 지방에서 여인숙이 우리 집 하나였을 때는 달랐답니다. 우리 여인숙에는 말을 갈아탈 수 있었고 금동오리 사냥철에는 사냥꾼들이 여기서 식사를 했었죠. 1년 내내 마차가 끊이지 않았고요. 그런데 앞에 여인숙이 생기고 나서는 완전히 망했답니다. 손님들은 앞집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하죠. 우리 여인숙은 분위기가 너무 죽는다고. 사실 이곳이 그리 유쾌한 곳은 아니지요. 주인인 저는 못생겼고 열병을 앓아 허약하고요. 두 딸들도 저 세상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앞집에서는 웃음이 끊이질 않더라고요. 주인이 아르에서 온 예쁜 여자인데 레이스 장식에 굵은 금목걸이에 화려하지요. 마부가 애인이어서 역마차를 항상 앞집으로 대지요. 종업원들도 하나같이 손님들에게 친절하답니다. 그래서 단골 손님들이 많은 거라고요. 브주스, 러드상, 존키에로의 젊은이들은 모두 이곳 단골들이죠. 마부들도 꼭 저 여자 집으로 가려고 일부러 길을 몰아갈 정도고요. 저는 손님 한 명 없이 속상해하면서 하루를 보내며 산답니다. 여전히 창밖을 내다보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여주인의 말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무관심하게 들렸습니다. 앞쪽 여인숙 때문에 뭔가 걱정이 있었던 게지요. 그때 갑자기 길 반대편에서 큰 소란이 일었습니다. 역마차가 먼지 속에 떠날 채비를 하는 것이었죠. 채찍 소리와 마부가 부는 나팔 소리, 문간으로 달려드는 여자 종업원들의 소리가 들리더군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아까보다 더 아름답게 노래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빛 물병을 들고 세무로 갔다네. 거기서 보았지. 3명의 기사를. 이 소리에 여주인은 몸소리를 치더니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들리세요? 제 남편 목소리예요. 노래 참 잘하지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주인을 쳐다보았지요. 뭐라고요? 남편이라고요? 그럼 당신의 남편도 맞은편 여인숙에 간다는 말씀입니까? 여주인은 속상하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남자들이란 다 똑같은 걸요. 눈물 흘리는 꼴을 참아주질 못해요. 저 세상으로 먼저 떠난 딸들 때문에 제가 매일 울음으로 지새우거든요. 사람도 없는 이 큰 집이 무척 서글픈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남편은 너무 지겨우면 앞집에 한 장 걸치러 가는 것이랍니다. 목소리가 좋으니까 저 집 주인이 노래를 시키는 거고요. 쉿, 다시 시작하네요. 손을 앞으로 내민 채 온몸을 떨면서 여주인은 황홀경이라도 빠진 듯 창문 앞에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여주인의 눈에서 주르륵 흘러내리는 눈물은 그녀의 얼굴을 더욱 추하게 만들었지요.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알을 출신의 여주인에게 불러주는 노래를 넋을 잃은 듯 듣고만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사가 말했죠. 안녕, 아름다운 아가씨.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